226페이지 17번부터 4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7번. 이 문제도 많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각 부품에 대해 상세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각 부품에 대해. 그러니까 부품도가 되겠지요. 자, 상세도라는 건 말뜻 그대로 구조물, 그 다음에 개의 각 부분 및 부품의 상세한 형상, 재원, 조립을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라는 거냐 어떤 그 체계 속에 들어있는 걸 말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여기는 구조물, 각 부분 및 부품의 상세한 형상, 재원, 조립을 나타내는 도면이 상세도입니다. 공정도, 공정 알기 쉽게 도해한 것으로 원료에서 제품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제조 공정 전체에 대하여 표시한 것이고요. 스케치도는 현장에서 기계 부품 등을 종이 등에 제도기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간략하게 그린 약도입니다. 19번 KS 구격 정투상법입니다. 정투상법. 정투상법은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건데, 요건 단지 제1각법과 삼각법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삼각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묻는 거는 그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가 있는데, 정면도의 선택 방법이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 물체 주요면 될 수 있으면 토상면의 평행 또는 수직으로 나타낸다. 맞습니다. 나 물체 특징 가장 정교하게 나타내는 투상도가 정면도입니다. 맞고요. 다 관련 투상도는 되도록 은선으로, 그 숨은선, 은선으로 그릴 수 있게 배치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나타내야 되는데 은선이 많이 나타난 것은 정면도로서는 부적합합니다. 라 물체 되도록 자연스러운 위치로 두고 정면도를 선택합니다. 자, 정면도는 정투상도에서 주된 투상도로, 관련 투상도 또한 실선으로 그립니다. 자, 척도 1대2라는 것은 이거는 배척입니다. 배척. 그래서 실제 50mm라도 그리면은 100mm를 그려두고 50이라고 표시합니다. 1대2는. 그래서 100이 되겠습니까? 실제 잘 그린 걸 그리는 거는 100mm로 그려놓고 1대2니까 50이라고 적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23번 A3 제도 용지는 A4의 약 2배입니다. 그럼 A2는 A3의 2배고 A1은 A2의 2배고 그렇게 착착 올라갑니다. 자, A4 제도 용지가 요 210 곱하기 297이죠. 그럼 A3는 요 210을 2로 곱하고 뒤로 보내고 297은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그런 식으로 2배씩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A4 용지 210 곱하기 297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자,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SA 3007의 제도 척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제도 척도입니다. 도형 치수에 비례하지 않을 때 척도 기입과 별도 표시 않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요 밑에 보지만 비례척이 아닐 때 나스케일 NS라고 숫자 밑에 하든지 그다음 밑줄을 긋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이 여기에서는 척도 기입과 별도 표시하지 않는다. 이게 틀립니다. 나 척도에는 실척, 축척, 배척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맞고요. 척도는 도형의 크기와 실물의 크기와의 비율입니다. 그렇죠? 척도는 도면 표절 안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자, 27번 넘어가 봅시다. KSD는 금속 규격입니다. KSD가 금속 규격이에요. SS330이라는 것은 330이라는 뒤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인장 강도입니다. 그리고 메가파스칼입니다. 최저 인장 강도입니다. SS는
일반 아변 구조용 강제입니다. SS는 일반 아변 구조용 강제입니다. 그래서 SS330에서 330은 최저 인장 강도로 330메가파스칼입니다. 이걸 킬로그램 F로 표시할 때는 9.8로 나눕니다. 약 29점 얼마가 되는데 약 33kg F가 됩니다. 단면도 중 위아래 또는 왼쪽 오른쪽이 대칭인 물체의 단면 나타날 때 다 나타낼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한쪽만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쪽 단면도라고 합니다. 요 둥근 게 있으면 요거는 회전 단면도고요. 요거는 부분 단면도입니다. 요 한쪽 단면도는 다 만들어졌는데 또 한쪽 단면도에서 일부분만 했으면 부분 단면도. 이게 온 단면도입니다. 여기 한쪽 단면도입니다. 자, 227페이지에는 별도로 쭉 이렇게 여러분 거기는 없는데 요건 나열해놨는데 여러분이 요거 시간이 나면은 한번 보세요. 가는 1점 쉐선, 그 다음에 굵은 1점 쉐선, 아주 굵은 1점 쉐선, 가는 2점 쉐선, 굵은 실선. 우리 보통 요 굵은 실선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아주 굵은 실선은 아주 굵은 실선, 그 다음에 굵은 2점 쉐선, 아주 굵은 2점 쉐선, 요런 거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요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여기에다가 해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CBT 문제 풀이할 때는 이런 게 부분으로 막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일괄적으로 전체를 하나 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면 가는 1점 쉐선, 굵은 1점 쉐선, 아주 굵은 1점 쉐선, 가는 2점 쉐선, 굵은 실선, 아주 굵은 실선, 굵은 2점 쉐선, 그 다음에 아주 굵은 2점 쉐선 등을 여기에다가 표시해 놓았으니까 전체적인 개요는 요걸 참고로 해서 합니다. 여러분 책에는 여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29번 석탄 이용하여 코크스 제조하는 공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머드건은 뭐냐면은 고로에 이제 코크스와 철광석을 다 채웁니다. 화입하려면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쇳물이 녹을 때는 그 구멍이 있습니다. 그 출선구. 그걸 그래서 출선하기 전까지는 막아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머드금입니다. 진흙을 총처럼 쏘아가지고 그 안에다 채우는 겁니다. 이게 머드금입니다. 이거는 그 폐쇄기라고 한다. 폐쇄기. 그러니까 이제 고로 출선구를 막아준다 해서 폐쇄기 또는 폐쇄기 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니고요. 폐쇄기입니다. 코크스 강도 시험은 드럼 시험법, 텀블러 시험법, 낙하 강도 시험법 요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걸 꼭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석탄 가루에 열 가하여 코크스 열을 가해 봅니다. 코크스를 만들 때 균열 강도도 또 측정한다. 31번 고로 부원료로 많이 쓰이는 석회석은 CaCO3입니다. 이 CaCO3는 잘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CaO 플러스 CO2, CaO 플러스 CO2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고로에 열풍 공급할 때 송풍관에서 생기는 구스내기는 오리목입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은 그 송풍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오리목처럼 좁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구스내기라고 합니다. 구스내. 자, 여기에서는 환상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뜨거운
열풍을 불어주기 때문에 이걸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열풍 환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열풍이 고루로 들어가는 순서, 열풍로가 있습니다. 열풍로에서 나오는 이제 조그만한 그 가시로 나오는 관을 열풍지관이라고 합니다. 열풍로를 통해서 열풍지관, 그 다음에 열풍봉관, 열풍로, 열풍지관, 열풍봉관 이렇게 이제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고로가 굉장히 커요. 높였고 그래 그 둘레 그 풍구 주위에 둥근 상태의 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환상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열풍이 흘러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열풍 환상관이라고 하는데 그냥 환상관이라고 해도 됩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작은 관이 있습니다. 바람을 송풍지관. 그걸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트와이어 스톡 그 풍구 물체 닿아서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블로우 파이프 송풍관이 있고 그를 통해서 풍구로 갑니다. 여기 이제 요런 관청을 거칩니다. 여기에서 트와이어 스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풍구 물체인데 고온 열풍을 불어넣는 특수 파이프입니다. 블로우 파이프는 그냥 취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선제 공기를 불어넣거나 할 땐 취자를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블로우. 그래서 이 취관이라고 하면 블로우 파이프에서는 뭐냐면 이제 화염, 불꽃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순서를 요걸 잘 이런 것은 주관식도 되지만 객관식 실기시험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35번 안전보호구 용도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해놨습니다. 얼굴에 대한 보호구가 면장갑은 아니죠. 그죠? 얼굴에 대한 보호구가 면장갑은 아닙니다. 두부는 머리입니다. 머리 보호구가 안전각반은 아닙니다. 추락방지의 보호구가 안전대가 아닙니다. 손에 대한 안전대가 맞습니다. 추락방지 안전지지대 안전대가 안전지지대입니다. 손에 대한 보호구가 보안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전대가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229페이지에 37번 생펠릿에 대한 생펠릿의 강도를 주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부적합한 것은 해놨습니다. 자, 뭐냐면은 벤토나이트, 붕사, 염화나트륨 되는데 주사는 여기에 생펠릿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생펠릿 강도는 CaO, 생석회죠. 염화나트륨, NaCl, 붕사, B2O3, 벤토나이트 등을 첨가해 강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접촉력을 강하게 해주는 게 대표적인 게 벤토나이트와 CaO가 되겠습니다. 39번 주물 용선 그러니까 샘물을 녹였을 때 그 녹아있는 상태를 용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은 절로로 가기 때문에 주물선을 안 만듭니다. 근데 이제 주물 공장에 그 공장 부분이 많이 있다면은 특별히 주물 용선을 또 제조해야 되겠죠. 근데 용선과 분리되는 슬래그는 산성으로 합니다. 주물은 여기 산성이 돼야 됩니다. 슬래그는 원료인 코크스 배합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C나 SI가 좀 많이 함유되니까요. 논의 장인물의 강화 시간을 짧게 하면은 안 됩니다. 논의 장인물의 강화 시간을 짧게 한다가 아닙니다. 좀 길게 해줘야 됩니다. 고온조업으로 선철 중 들어가는 금속 원소 환원을 높게 생각하여 광석을 배합해야 됩니다. 자, 주물 용선 제조 고려사항을 한번 봅시다. 슬래그 연기도를 낮춰야 됩니다. 망간을 적게 하고 SI를 많이 함유해야 됩니다. 주물 용선이니까 C와 SI가 중요하거든요. 광석 대비 코크스 장입 증대합니다.
금속 원소 환원율을 높게 장입하고 그 다음 논의 장입물 강화 시간을 길게 해야만 요게 잘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까다로운 거니까 잘 알아주세요. 41번 고로용 부원료 용제라고 합니다. 플렉스인데 녹아서 슬래그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용제라고 합니다. 자, 유동성 향상 이거는 맞습니다. 슬래그 금속에서 분리가 잘 됩니다. 산성용제는 그 돌이나 모래 성분과 같은 규암규성 맞습니다. 슬래그 용융점을 증가한다 아닙니다. 이렇게 용제가 들어가면은 철 성분 말고 거기에 불순물 있잖아요. 그거와 합쳐서 철이 녹기 전에 빨리 녹아서 위에 뜹니다. 슬래그 용융점을 낮춥니다. 고로 노바닥 관리 이거는 몇 번 했습니다. 이산화타이타늄 TiO2입니다. 노바닥 관리. 철피, 탄소, 벽돌 사이에서 열 전도율 향상, 노바닥, 철피, 녹까지 제거합니다. 냉각, 왜 그러냐면 산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냉각 효율을 증대합니다. 자, 고로 노바닥 관리할 때 TiO2 장입하는 목적 이러면 여기에 걸쭉 그대로 써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230페이지입니다. 43번. 열풍로의 열풍을 고로에 송입하는 부분은 풍구입니다. 장입구라는 것은 뭐냐면 고로, 전로, 전기로 등에서 맨 위쪽에서 입구에서 정연하기 위해서 원료, 부원료 등을 공급하는 입구가 되겠고요. 노상이라는 것은 보시 아랫부분이며 용선 용제가 녹아서 내려오면 그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부위, 그리고 풍구 앞에서 연료를 연소하는 부분입니다. 노바닥부, 바로 노바닥을 이제 노철합니다. 출제구, 용선에서 위로 유동성이죠. 동동 떠가는 슬래그를 스킴으로 제거했습니다. 그걸 이제 슬래그 만드는, 슬래그도 재활용하잖아요. 슬래그 만드는 곳으로 보내는 입구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출제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5번 코우크스 반응지수입니다. 코우크스는 CO와 CO2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CO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라번이 되겠습니다. 뭐 CO2가 앞에 오나 뒤에 오나 상관없습니다. CO 플러스 CO2 분의 뭐가 되냐면 CO가 되는 거다. 이게 소결 반응성 지수다. 그래서 R로 표시합니다. Relative Index라고 합니다. 47번 이거 필요광석량 이거는 그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밑에는 품위 0.578 위에는 생산량 1톤이니까 1000 곱하기 0.9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필요한 광석량은 약 1600kg 철 용선 1톤 생산하려면은 1000kg 생산하려면은 약 이렇게 1592, 1600kgF 정도의 광석을 공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9번 석탄 COG 장입전 석탄 일부 압축 성형기로 성형 브리켓트 후 30 내지 40% 취하고 나머지 역청탄과 혼합하여 코크스 제조하는 것은 이걸 코크스 제조하기 전에 석탄에 COG를 장입하기 전에 석탄 일부를 압축합니다. 압축 성형기로 성형 덩어리를 만든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형탄 배합법이라고 합니다. 성형탄 배합법. 성형탄은 뭐냐면 성형된 배합, 성형탄 배합, 성형 코크스 제조를 위해 석탄 가루를 일정 형상으로 성형한 것입니다. 그대로 연탄, 조개탄 연료로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들은 군에 가도 아마 조개탄을 못 봤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 조개탄을 안 썼는데 육군 지역에 가보니까 전방 지역에 가보니까
석탄을 동글동글 뭉치가지고 그 난로를 떼더라고요. 그게 조개탄입니다. 성형 코크스 화할 때 타르, 피치 등 결합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석탄 점결성, 그 아주 유연탄 점결성이 있습니다. 그 점결성을 이용하여 강도를 부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구, 벽, 종 사이, 노구 벽하고 종이 있는데 중간에 그 사이 벨 클리어런스 크다. 아무것도 없이 그 넓은 그 공간이다. 이게 클리어런스가 크다. 그럴 때 노벽의 장애물 형상은 뭐가 되느냐면 아무래도 대괴가 되겠습니다. 방해물이 없고 이제 넓게 거기에 펼쳐져 있으니까 대괴가 많이 생깁니다. 대괴가 많이 생깁니다. 자, 46강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